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용석 광주시장을 향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또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시장 정무특보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또다시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두 차례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용섭 시장 최측근인 정무특보의 사무실로 수사관들은 사무실 컴퓨터와 자료 등을 철저하게 찾아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만간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올 경우 이 시장 역시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이 누군지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에도 광주시의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지역 농아인들에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문을 닫으면 만여 명의 농아인들이 당장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농아인협회가 운영하는 광주 수어 통역 센터입니다. 15명의 통역사들이 광주에 사는 농아인 만여 명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세워진 수어 통역 센터의 통역사들은 병원 진료부터 경찰 조사나 재판까지 20년 넘게 농아인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어 통역 센터를 통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농아인협회가 광주 수어 통역 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통역사들 때문에 광주센터를 폐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통역사들로 구성된 노조가 파업을 너무 자주 하는 데다 수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통역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다. 수어 통역사 노조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광주 농아인 협회장이 평소 통역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는데 이를 비판하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일종의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는 겁니다. 뭐가 회계를 잘못한다, 횡령한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리병도 날라왔었고 이게 맞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집행부에 좀 반하는 언행들을 한 통역사들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수어 통역센터에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는 농아인협회와 통역사 노조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센터 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갈등을 조정할 중재 기능마저 없어서 만여 명에 달하는 광주 지역 농아인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 뉴스가 끝나면 곧바로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국민과의 대화가 MBC에서 생방송됩니다. 만약 대화에 초청됐다면 대통령께 뭘 묻고 싶었는지 시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대통령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수시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국회 연설 때 그 정시 확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서 정시 확대를 하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는 음악적, 예술적으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교육기관을 앞으로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비슷한 조건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더 기회가 많고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코리안들에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국적 받고
여기서 영원히 정착하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문계열 학생으로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좀 불리한 것을 느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형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에 실려있던 경유 수천 리터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출근길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톤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에 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차량 뒷부분 오일탱크는 파손돼 기름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영암군 3호 편도 3차선 도로에서 55살 박모 씨가 몰던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작은 물질을 보고 핸들을 틀어서 무게중심이 이제 넘어져가지고 혼도된 상태에서 밀리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경유와 등유 24,000리터를 싣고 있었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오일탱크에 실려있던 기름 4,000리터가 도로로 유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 500m를 통제하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출근길 목포에서 영암 방향 도로는 3시간 넘게 심각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소미아 연장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광주 지역 109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이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6조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미국의 요구 역시 거절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포르말린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화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포르말린이 누출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실험 용기에 담겨있던 포르말린 1리터가 누출돼 소방과 환경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과 경찰은 교사들이 포르말린 용기를 옮기다 떨어뜨려 유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18살 김모 군이 무단횡단을 하다 26살 배모 씨가 몰던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던 김 군을 운전자가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 후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학교 회계로 편입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청은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감독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1고가 친일 교가를 대신할 새 교가를 발표했습니다. 광주1고는 학생과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열고 학생 공모로 선정된 가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인 김종률 씨가 만든 새 교가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광덕고와 대동고도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교체하는 등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 학교에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문체부가 연속 포럼을 열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첫 포럼에서는 아시아 문화전당의 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전남대 박구용 교수가 주재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구용 교수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로 소통하는 도시가 되려면 획일화된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관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멋쟁이 사자처럼과 함께 인공지능 사관학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1년 기숙형 과정으로 AI와 관련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국비 30억 원과 시비 20억 원 등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교육생 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